안녕하세요. 국립공원공단 파크랩 DS랩 1기. 이번 시간에는 카토그램과 관련된 개념 이해 그리고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데이터는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카토그램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위키백과에서 카토그램의 정의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카토그램은 특정한 데이터 값의 변화에 따라서 지도의 면적을 내가 왜곡시켜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특정한 데이터는 뭐 의석수나 선거 인단수, 인구와 같은 데이터가 될 수가 있고요. 카토그램은 우리말로는 변량비례도 또는 외상통계지도라고 표현할 수 있고, 외상을 의미하는 아나몰픽 맵으로도 카토그램을 표현합니다. 카토그램은 일반 지도와 대비했을 때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 지도는 실제 면적이나 거리를 바탕으로 표현하는 반면 카토그램은 특정 주제를 나타내는 통계값을 바탕으로 일반 지도를 왜곡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인구, 국내 총생산, 투표수와 같이 특정한 통계 수치에 따라 면적을 왜곡하게 되고요. 그렇게 왜곡하게 되면은 어떤 면적의 통계 수치가 크면 실제 면적이 작더라도 지도상에서 크게 표현하고, 반대로 통계 수치가 작으면 실제 면적이 크더라도 지도상에서는 작게 표현하게 되겠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도에서 보다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쉽게 얻게 되는데요. 면적 왜곡이 오히려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의 공간적 분포를 지도상에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서 시각적으로 강한 어떤 정보 전달을 용이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거지도 같은 경우에 카토그램이 많이 활용이 되고요. 우리나라 이 선거지도도 보시면은 왼쪽이 일반 지도, 오른쪽이 카토그램 지도인데, 인구수가 많고 투표를 많이 하게 되는 그만큼 서울시나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실제 면적보다 더 크게 표현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카토그램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고요. 실습을 통해서 카토그램을 직접 제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토그램 실습을 위해서 두 가지 데이터를 활용할 겁니다. 첫 번째는 시군구 경계를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구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시군구 경계를 인구수에 맞게 카토그램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센서스용 시군구 경계를 이용해 보겠고요. 실습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국가공간정보 포털에서 통계청이 제공하는 센서스 경계, 시군구 경계 데이터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제가 미리 제공을 해드리고요. 이 G 파일을 보시면은 압축 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압축 해제 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SHP, SHX, DBF로 된 쉐이프 파일이 있고요. 이걸 QGIS에서 한번 이렇게 열어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경계 데이터가 이제 제공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 데이터가 현재 설정된 좌표계가 없습니다. 일단 쉐이프 파일을 보시면은 PRJ라는 확장자 파일이 없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좌표계 정의가 안 돼 있다는 건 알 수가 있고요. QGIS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물음표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레이어에 정의된 좌표계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 받으실 겁니다. 이걸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좌표계 선택 창이 뜨게 되고요. 자, 좌표계 선택 창에서 통계청이 제공하는 센서스 경계 그 해당 웹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데이터가 어떤 좌표계로 되어 있는지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데이터가 EPSG 51, 81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1, 81 이렇게 검색해 주시고요. 코리아 2000 센트럴 벨트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전체 보기 이렇게 클릭해 보면은 현재 이제 EPSG 51, 81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었고요. 아래쪽에 있는 프로젝트 좌표계도 클릭해서 똑같이 EPSG 51, 81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시군구 경계의 레이어 좌표계도 EPSG 5 하나 판란하고 프로젝트 좌표계도 5 하나 판란한 상태가 되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실습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은 카토그램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반복적 알고리즘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좀 걸립니다. 좀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습 목적으로는 전국구를 다 뭔가 처리하기가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강원도 쪽만 좀 잘라서 카토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원도에 그 전국 단위의 시군구 경계에서 강원도만 이렇게 추출해 주려고 하는데요. 추출 방법은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전국구 단위의 시군구 경계 보시면은 시군구 언더바 CD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드는 시군구 코드 필드인데요. 이 코드 필드가 총 5자리인데 앞에 2자리는 법정시도 코드, 뒤에 3자리는 법정 시군구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시도 코드 2자리가 뭔지 알면 법정 시도 코드 2자리가 강원도가 뭔지를 알면은 우리가 강원도만 선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강원도를 제가 찾아보니까 강원도 법정 시도 코드가 32입니다. 그래서 32에 해당되는 이제 객체만 선택해주면 우리가 강원도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선택하는 구문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실습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해줄 작업이 이 시군구 경계 선택한 상태에서 F6번 눌러서 이렇게 속성 테이블 들어가고요. 이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표현식을 이용해서 객체 선택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걸 클릭해서 필드와 값에서 시군구 코드 지정하고 like 그 다음에 홑다운표 쓰고요. 32% 홑다운표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객체 선택해 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강원도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 집합으로 확대하면 뭐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내보내기에 선택한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름은 강원 언더바 adm2. shape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원 언더바 adm2 이렇게 해서 shape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추출을 하면은 이제 adm2가 생성이 됐고요. 자, 속성 테이블 보시면 시군구 언더바 nm에 이제 그 시군구의 이름이 이렇게 한글로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인구 데이터를 얻어야 되겠죠. 인구 데이터는 제가 미리 얻어왔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당 데이터는 코시스 국가 통계 포털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은 엑셀 파일입니다. 엑셀 파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해당 홈페이지 검색 들어가신 다음에 국내 통계, 주제별 통계, 인구, 주민등록 인구 현황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요. 여기서 행정구역 시군구별 선택하고 성별 인구수 요거 클릭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테이블이 나옵니다. 이 테이블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그 행정구역 시군구별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1레벨에서 강원도 선택할 때 체크하지 마시고 2레벨에서 강원도 전체 선택 체크하시면 다음과 같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시점 탭에서 2021년 10월 한 달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그 통계표조의 버튼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정보가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운로드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엑셀 파일 선택해서 이제 받아주시면은 바로 이제 제가 편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일을 다시 받아볼게요. 여기 지금 학습 데이터 다운로드 클릭하신 다음에 제가 실수했어요. 녹화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제가 공유해드린 폴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엑셀 파일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거 클릭해가지고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 됐고요. 그러면 이 엑셀 파일이 되겠죠. 이 엑셀 파일 열면은 이게 지금 아까 코시스 거기서 딱 다운로드 받은 엑셀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QGIS에서 테이블로 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그 필드가 이렇게 병합이 돼 있거든요. 컬럼이 이런 경우에는 컬럼이 된다. 셀이 이렇게 병합이 돼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 병합도 좀 풀어줘야 되고 몇 가지 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편집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편집하는 과정도 제가 여기 다 캡처를 해놨는데요. 요거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할 작업은 자, 필드 이름 바꾸겠습니다. 자, 필드 첫 번째 줄 삭제하고요. 두 번째 이제 줄에서 이렇게 이름을 필드 값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총 인구수는 population, 뭐 POP, total, TOT 뭐 이런 식으로 약어를 좀 써주겠고요. 그다음에 남자 인구도 뭐 male, female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춘천시가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이만큼의 공백이 지금 존재합니다. 이 공백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공백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엑셀에서 트림 함수를 쓰겠고요. 트림 함수를 써서 해당 셀을 감싸주면 공백이 사라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체 군을 이렇게 값으로 붙여놓은 다음에 해당 필드 지워서 편집을 맞춰줄게요. 자, 이렇게 돼서 하고 파일 이름은 강원 언더바 pop. 엑셀 파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제가 아까 실수로 여기까지 다 작업한 그 데이터를 여기다가 해놨었어요. 그래서 강원 언더바 pop. 자, 이렇게 파일 이름까지 설정하면은 이제 전처리 됐고요. 이제 QGIS에서 해당 레이어 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해당 엑셀 파일 이렇게 열어주겠고요.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ADM 언더바 NM에 이렇게 한글로 된 시군구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강원 경계 쪽 보면은 이제 시군구 언더바 NM에 이렇게 한글로 된 시군구 이름이 있죠. 이 두 개의 필드를 조인 시키면은 이 강원도의 경계 쪽에다가 인구 데이터를 이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 경계로 되어 있는 강원도 이제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겠고요. 그럼 레이어 속성 창이 나올 거고 이 왼쪽에 있는 탭 중에서 다른 레이어의 결합하기 관리 탭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새 결합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결합 레이어에는 데이터 테이블 선택을 해주고요. 결합 필드는 ADM1 언더바 NM, 대상 필드는 시공구 언더바 NM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 해준 다음에 이제 속성 보시면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제 강원도 이제 그 시군구 경계에 이렇게 토탈 값을 가지고 왔죠. 자, 그러면 이제 카토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경계가 있고 거기에 속성 값에 이제 인구 데이터는 들어가 있는 상태가 이제 됐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세팅이 됐고요. 자, 그러면 카토그램을 만들기에 앞서서 우리가 면적 기반으로 해왔던 지도 작업을 한번 해보고 카토그램 작업을 해서 둘을 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데이터의 면적이 어느 행정구역이 큰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성 테이블에 들어가면 현재 면적 값이 없어가지고 면적 필드 하나 만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면적 필드를 만드는 것은 편집 모드 전환해주고 여기에 필드 계산기 열어가지고 새로운 필드에 에어리어라고 필드 하나 만들고 산출 필드 유형은 10진수 실수로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산출 필드 길이가 10이니까 10자리까지 저장을 할 수 있고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저장할 수 있는 필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달러 표시하고 에어리어 한 다음에 그것을 10의 6승으로 나누면은 제곱미터가 제곱킬로미터로 변환이 된 이제 면적값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자, 그럼 이게 면적값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장 버튼 눌러서 편집 완료하게 되면은 이제 면적 값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그 작업할 수 있는 필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행정구역이 어디 어디인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자, 다시 더블 클릭해가지고 좌측에 여기 객체 라벨 조정 탭 가가지고요. 라벨을 단일 라벨로 지정하고 내가 시군구 언더바 네임 필드 지정해 주겠고요. 텍스트 필드에 가가지고 폰트를 적절히 하나 잡아주겠습니다. 전 나눔 고딕을 지정하고 그 폰트 색상은 흰색으로 하고 버퍼를 검은색으로 한번 지정을 해줘 볼게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어디가 어딘지 알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지역의 이제 면적이 어디가 큰지, 인구가 어디가 많은지 그걸 속성값을 가지고 우리가 단계 구분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해당 그 레이어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거는 면적에 기반한 작업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객체 심볼 조정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단계 구분도를 만들기 위해서 단계 구분 선택하고 내가 방금 만든 뭐 에어리어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색상표에서 뭐 적절한 거 하나 지정해 주시고 분류값 누르시면은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지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 인제군, 홍천군, 뭐 평창군 이런 데가 이제 면적이 좀 크고 그다음에 뭐 속초시가 면적이 작고 동해시 작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를 한번 볼 수가 있죠.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인구 데이터도 이 단계 구분도를 면적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데이터 선택하고 이번에는 모드를 둔간격으로 하고 한 4단계 정도 구분을 해주겠고요. 10만 단위로 한번 이렇게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10만 단위로 10만에서 20만 그 다음에 30만 그 다음에 40만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보면 딱 보면은 원주시가 인구가 30만 이상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춘천시하고 강릉시는 20만 이상 정도 되고 나머지는 10만 이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만 미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카토그램으로 한번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지도가 어떻게 변할지. 자, 그럼 제가 PT 내용을 그냥 애드립을 좀 했는데 어디까지 했을까요? 네, 요거 다 했고 됐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실습을 하면 됩니다. 자, 카토그램과 관련된 이제 그 실습을 할 텐데요. 우리가 카토그램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 중에 QGIS의 카토그램 3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약간 특이성이 있어요. 어떤 특이성이 있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플러그인을 여기 플러그인에서 플러그인 관리 및 설치 보통 들어가서 여기 지금 카토그램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보통 이제 설치를 하죠. 저도 지금 이런 식으로 설치한 걸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지금 이 플러그인이 버그가 있어요. 버그가 있는데 여기 카토그램 여기 보시면은 상세 정보에 버그 추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딸깍 클릭하시면 이제 여기 해당 플러그인의 이슈 페이지로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4일 전에 등록된 버그가 하나 있습니다. 카토그램 컴퓨테이션이 never moves beyond 1%라고 나오는 버그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거 녹화하다가 이 버그를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해서 저도 여기 댓글을 좀 달았어요. 1시간 전에 제가 댓글을 달았죠. 그래서 3.16.14 버전을 쓰고 있고 같은 오류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개발자분이 며칠 전에 이거를 업데이트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이 plugin.qgis.org 사이트 들어가시면 플러그인 목록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 카토그램 3와 관련된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버전이 있는데 버전 탭을 보시면은 지금 우리 지금 요 플러그인에서 자 QGIS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버전이 3.04 버전이잖아요. 근데 3.04 버전이 지금 최근에 배포된 QGIS 버전에서 지금 버그가 등록이 돼 있고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개발자분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12월 16일 날 이제 다시 버전을 새로 배포하셨습니다. 그래서 3.1.1 버전이 있는데 이게 지금 QGIS 쪽에 이제 지금 최신 버전이 이제 조회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요걸 별도로 다운받아서 한번 설치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3.1.1 버전을 이렇게 다운로드 하고요. 이렇게 G 파일이 하나 받아집니다. 자, G 파일이 하나 받아지는데 이걸 QGIS에서 어떻게 설치하냐면은 자, 일단은 플러그인 관리 설치 및 관리 들어가가지고 이 기존 버전을 이렇게 제거를 할게요. 자, 이렇게 제거를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G 파일에서 설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G 파일을 이렇게 클릭해서 방금 다운로드 받은 G 파일을 선택하시고 플러그인 설치를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럼 플러그인 설치가 완료가 돼요. 자, 플러그인 설치가 완료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버튼이 생겼죠. 그럼 이거는 지금 플러그인이 버전이 몇이냐면은 여기 설치됨 쪽에 보시면은 3.1.1 버전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버그가 수정된 플러그인이 설치가 됐으니까 이제 카토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컴퓨터 카토그램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뭐 실행 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인풋 레이어에다가 이제 그 경계 가지고 있는 레이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요. 필드에서는 그 인구에 해당되는 필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탑 컨디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카토그램이 반복적 알고리즘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거 PT로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토그램 3 플러그인은 다음 여기 소개되어 있는 1985년도에 on algorithm to construct continuous cartograms라고 되어 있는 이 그 내용의 알고리즘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반복적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 반복적인 횟수를 좀 멈추게 해주는 어떤 기준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스탑 컨디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크게 두 가지의 어떤 조건이 이제 존재합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스탑 컨디션 조건이 calculation stops as soon as one condition is met.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 어쨌든 이 루프가 멈춰요. 이제 멈추는데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은 max number of iteration입니다. 이제 반복 횟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 횟수는 최대 10회인데 최대 반복 10회가 디폴트로 이제 기준이 되어 있는데 반복적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반복될 때마다 결과는 개선되는데 계산 시간이 늘어나요. 그래서 계산 시간하고 결과 개선 사이에 약간 트레이드 오프를 좀 주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게 일단 최소 10회로 이제 권장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균 면적 오차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지도의 평균 면적 오차가 설정값보다 작으면은 계산이 더 빨리 중지되는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토그램을 처리하실 때 그 면적 값을 그냥 지정하셔가지고 카토그램을 처리하면은 이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멈춰버려요. 기준 값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최대 평균 오차가 10%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충족되면은 카토그램 제작을 위한 이터레이션이 멈추는 거예요. 자, 이 카토그램 실행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입력 데이터셋을 미리 단순화할 것을 이제 컨시더 해라, 고려해라 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서 카토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토그램 좀 실행이 됐고요. 자, 이제 컴퓨팅 카토그램이라고 이제 메시지가 나오고 이제 1%부터 좀 스타트가 됐어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걸립니다. 시간이.
예, 좀 걸리는데 그래도 좀 결과를 같이 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지금 저하고 컴퓨터 사양이 다르실 수가 있는데 뭔가 저쪽은 빨리 하는 것 같은데 내 쪽은 왜 이렇게 느리지? 뭐 이런 감을 좀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조금 기다리면은 카토그램이 실행이 되실 거예요. 자, 지금 프로그레스 바가 1%를 보여주다가 지금 0%가 됐는데 저거는 아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버그 좀 수정하면서 프로그레스 바 쪽이 약간 작업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굉장히 빠르게 이 버그를 조치해 주신 개발자분께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이제 결과값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카토그램 가지고 할 수 있는 좀 재미있는 어떤 연구나 지도들이 이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면은 아마 한 번에 결과값이 짠 하고 이제 나올 겁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어서 저희 국립공원공단 이제 본사하고 연구원 그다음에 치악산 국립공원이 다 이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금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도를 볼 때마다 그 전에 제가 뭐랄까 이렇게 서울에 거주할 때는 이 샘플 데이터를 서울 쪽을 많이 쓰다가 또 제가 원주로 오니까 네, 그 강원도권의 데이터를 좀 본능적으로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뭔가 카토그램을 이제 만들고 있겠죠. 네, 드디어 이제 카토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재밌는 지도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인구에 비례해서 어, 원래 이런 지도였어요. 이런 지도가
이제 인구값을 기준으로 해서 카토그램을 그렸더니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가 다음과 같이 짜잔 이렇게 이제 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지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선거라든지 인구와 관련된 뭔가 그런 주제도를 제작한다고 그러면은 아주 굉장히 좀 재미있는 지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카토그램의 어떤 결과값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카토그램 모든 뭐 QGIS의 어떤 그런 기능들이 그렇듯이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연구나 뭔가 업무나 개인적인 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카토그램을 목적에 맞게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 다 마무리하겠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